여러분, 오늘은 파티클러 솔루션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이렇게 폴리노미얼이 있을 때 파티클러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 하이브리드 강의에서 이걸 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학생들이 좀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때 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오른쪽에 폴리노미얼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한 파티클러 솔루션은 만약에 인버스 오퍼레이터가 있다면 그것을 가하는데, 여기서 인버스 오퍼레이터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편의상 1 over phi d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오퍼레이터를 뭐 나눗셈을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냥 인버스 오퍼레이터를 표기를 할 때 재미있게 이렇게 그냥 분수로 표기를 하는 거고요. 인버스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밑줄 친 이런 빨간색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개수를 가만히 보면 1 over a0 마이너스 a1 나누기 a0의 스퀘어, 이런 개수들이 바로 d를 변수로 하는 1 over phi d 함수를 0에서 테일러 전개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하이브리드 강의에서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억을 하는 방법이고 그냥 방법일 뿐이지 이것이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안 한 거죠. 보통 이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질문을 했던 걸 보면은 아마 그래도 대략적인 힌트를 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는 강의에서는 대략적인 힌트를 주려고 그래요. 엄밀한 정의는 아니고 왜 이렇게 쓸 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만약에 파티클러 솔루션이 있다면 그 파티클러 솔루션은요, 어떤 범위 안에서 이제 성립을 할 텐데 그 범위 안에서 웬만한 대부분의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퓨리어 인테그럴 트랜스폼 그러는데요. 웬만한 뭐 정말 희한하게 생긴 함수가 아니라면 이런 형태로 특별한 어떤 함수 psi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만약에 그냥 이렇다고 해볼게요. 이런 것은 우리가 수학을 좀 더 많이 배워보면은 이제 이런 퓨리어 인테그럴 트랜스폼도 배울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만약에 파티클러 솔루션이 있다 그러면요, 거기에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가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phi d라는 거는 d에 대한 어떤 당식처럼 표현이 되죠. 뭐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세 번 미분, 미분하지 않은 거. 그러면 x에 작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GLD 익스포넨셜 함수에만 작용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마지막에 밑줄 친 부분, 익스포넨셜 함수를 한번 미분할 때마다 단순히 그냥 ik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d는
지금 dx에 대한 미분인 건데 ikx는 그냥 ikx입니다. ik가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이 미분 오퍼레이터는 마치 d에 대한 다항식 형태로 우리가 지금 쓰여지는 그런 형태를 우리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phi ik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버스 오퍼레이터라는 걸 정의했거든요. 그거는 원래 파티큘러 솔루션에 인버스 오퍼레이터를 가하면 이 오퍼레이터의 정의상 그거는 그냥 yp over x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버스 오퍼레이터의 정의죠. 어떤 오퍼레이션을 했는데 그것을 인버스를 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그런데 인버스 오퍼레이터를 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있다면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이 t는 x에 대한 미분이죠. 그러니까 인버스 오퍼레이터가 저 안쪽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본래 파티클 솔루션 자체가 요거였거든요.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었다. 그러면 자 인테그랜드를 보면 뭔지 몰라도 이 부분 스타 부분이 그냥 1이 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phi inverse d는 d가 지금 이 상황에서 expression ikx를 한 상황에서 이게 대수적으로 정말로 대수적으로 1 over ik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쵸? 자, 대수적으로 이걸 얻을 수만 있다면 그걸 준 오퍼레이션이라면 그게 인버스 오퍼레이터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만 쓰면은 자 어느 정도 좀 감이 올 텐데 우리가 인버스 오퍼레이션을 한다는 거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만약에 phi 그리고 이거는요 한 번만 더 쓰면 그냥 phi d를 마치 그냥 테일러 전개해서 대수적으로 d에 대한 어떤 함수를 테일러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테일러 전개 이것에 테일러 전개를 한 다음에 거기에 d 대신 ik를 그냥 넣는 거예요. 자, 스타 1하고요. 스타 2하고 같죠. 따라서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오퍼레이터지만 그것을 마치 어떤 대수적인 함수인 걸로 보고 전개를 해 놓은 다음에 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힌트를
여기 적은 거고요. 아마 이런 설명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정석으로 설명을 하려면 그냥 제일 지금 나온 것처럼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밑줄 그는 것처럼 인버스 오퍼레이터는 이거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d를 변수로 하는 1 over phi d 함수를 테일러 전개한 것과 같다. 그것을 외우는 방법으로 이것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줄을 썼던 것입니다. 이걸 당연히 그냥 증명하기가 어렵죠. 여러분들 한번 이걸 이차함수에 대해서 한번 증명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 phi dy를요 a0 플러스 a1x a2x 제곱 이렇게 된다고 해보세요. 자, 이것의 파티큘러 솔루션은 지금 우리가 리니어 펑션을 다루기 때문에 파티큘러 솔루션은 보나마나 yp는요 어떤 폴리노미얼일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폴리노미얼인데 그리고요 phi d를 만약에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C0 플러스 D C0 플러스 C1D C2 DSQ 이렇게 이차함수 라고 한다면 2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자 yp는 어떻게 돼야 될까? 자, 보나마나 yp는 어떤 그냥 폴리노미얼이면은 이걸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것을 뭐 예를 들면 c는 썼으니까 되면 d0 d0x d1x d2x 스퀘어 dx 큐브 뭐 이런 식으로 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이걸 그냥 여기에 넣고선 주어진 방정식에 넣고 열심히 한번 미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D1, D0, D2 광역식 얻을 거고 D3는 아마 0이 나올 겁니다. 3승이 있으면 안 되죠. D3는 보나마나 0이 나오고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이 마치 어떻게 하는 거랑 똑같냐면 그냥 1 over phi d를 d에 대해서 테일러 전개한 다음에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퍼레이션의 테일러 전개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몰라도 다시 말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오른쪽이 폴리노미얼이다 그럼 파티큘러 솔루션이 그냥 폴리노미얼을 가정해서 해보면 파티큘러 솔루션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놓고 그냥 개수를 결정해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